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잘 보내셨어요? 이번 한가위 정말 여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특징이 있었어요. 폭염 한가위. 네. 정말 더웠죠. 이렇게 추석 때 더운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연배 분들도 처음 겪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기록을 봐도 정말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한가위 때 폭염주의보를 그러니까요. 받는 게 참 그렇습니다.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슬슬 이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정과 친척들, 친지들 모두 다 건강과 행복 네. 그런 시간 많이 나누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자, 이런 추억을 새기면서 이번 시간 밀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벤트인데 굉장히 특이했어요. 국방부 장관배 국제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죠.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예. 이런 대회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회가 과연 뭐며 그게 또 1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태상호 기자님께서 취재를 해오셨는데 깊은 이야기도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회의 개최 의의와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대한민국 하면 뭔가 쏘는 걸 잘하죠. 활, 총, 뭐 뭐든지 쏘는 건 다 잘하잖아요. 근데 저격의 저변은 사실 조금 늦었어요. 다른 뭐 미군이나 다른 군대에 비해서 심지어 북한군에 비해서도 저격의 저변이 늦었는데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빠르게 캐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격 실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이 높은 데에서 우리도 저격의 기반을 늘리면서 해외랑 같이 이 활동을 하자라는 큰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 단추는 때마침 그때 우리 병력 중에 한 개 팀이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저격수 사격 대회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신원식 장관의 큰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구가 맞은 거죠. 아다리가.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신원식 장관이 좋다. 예산 내줘라. 그래서 특별 예산으로 그들이 갔다 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선 첫 참가한 팀인데 예상외로 선전했어요. 22. 저격 대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잘 쏠 수가 없어요. 사격을 잘한다고 잘 쏠 수 없습니다. 왜냐? 통역이 중간에 끼는데 저격 용어는 일반 영어랑 달라서 통역이 전문가여야 돼. 네, 그래서 정말 통역을 잘해도 실력이 나오기가 힘들고 또 저격하는 그 환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처음 가본 저격 대회에서 그렇게 선전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거기에 약간 고무가 됐죠. 그래서 내친 김에 그럼 저격 대회를 해보자. 국제 저격 대회를 최초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미국 국제 저격수 대회가 끝난 게 4월 15일 정도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쳐도 지금 9월 7일 날 빵 하고 첫 발을 쐈잖아요. 불과 5개월 만에 한 번 더 해보자는 저격 대회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예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당의 예산은 전년도에서 편성해야 되잖아요. 이걸 또 급하게 마련해서 국방부에서 그래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급조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군의 저격의 기량을 좀 발전시키고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뭐 기량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치지만 어떻게 너무 준비 없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이게 그림자가 좀 어두운 그림자도 보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경연대회가 실시가 됐고 내용을 보니까 외국 그러니까 이제 국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외국 팀도 참가를 한 것 같아요. 4개국에서 5개 팀인가요? 6개 팀인가가 참가를 한 것 같은데 외국 팀들은 어떤 팀들이 참가를 했고요. 전반적인 그런 대회의 어떤 진행 상황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해외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3개 팀, 그중에 특수부대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몽골에서 2개 팀, 이 2개 팀은 다 특수부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개 팀, 이들 역시 특수부대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1개 팀인데 이들도 뭐 특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캄보디아 1개 팀, 역시 이들도 특수한 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대표 선수들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뭐 벌써 9개 팀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특수부대의 저격팀들이 참가를 다 한 거네요. 그 미국은 제외해야 됩니다. 미국은 제외하겠죠. 미국은 대표팀이라기보다는 심지어 어떤 팀이 있었냐면은 한 명은 저격수인데 한 명은 저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왜 출전했냐 점수가 나쁠 텐데 그랬더니 저격 대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다른 인원이 경험을 한번 쌓게 해주고 싶어서 참가했다 이런 좀 상남자적인 마인드를 가진 팀이 있었고요. 저도 이와 관련한 그런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저격 경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래요. 맞습니다. 그 대회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실력과 함께 좀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맞습니다. 그 성적은 좀 어땠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뭐 전체적인 성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외국 팀들의 성적을? 일단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전체적인 성적. 시상식에서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은 또 이게 조금 복잡해요. 레전드가 있고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워리어 세 부류로 나눠서 참가팀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레전드는 당연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수부대, 강철 부대에 나오는 부대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해외에서 온 부대들 그리고 해양경찰 특공대는 레전드로 들어갔고요. 스페셜리스트는 일반 부대들, 뭐 해병대나 군사경찰이나 수방사나 이런 데가 들어갔고 워리어가 조금 특이한데 이거는 사실 저격 대회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 용사들이 K2C1 소총이죠. 5.56mm 소총을 가지고 600m 이내에 표적을 사격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지정사수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참모총장이 또 본인이 군생활을 오래 하셔서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부대에게 주고 싶다라는 그런 보관 하에서 이렇게 분류를 나눈 거라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결과로 가보겠습니다. 레전드 분야 1위는 특전사팀. 예, 이거 희한하게 제가 해외 저격수대 취재도 많이 했는데 보통은 그냥 부대명만 쓰고 뭐 특전사에서 2팀이 나왔으면 특전사 A팀, 특전사 B팀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부대명까지 실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느 부대예요? 아니, 특전사고 한 분이 상사고 한 분이 중사인 팀이 1위를 했고요. 아, 예. 본명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2위는 1군단.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701 특공인 것 같은데 그렇죠. 중사 2명이 주축이 된 팀이고요. 3위 역시 특전사. 그러니까 특전사가 1위와 3위를 레전드 분야에서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페셜리스트 분야에선 1위가 해병대 그리고 2위가 1군단, 3위가 수방사에서 했고요. 워리어 분야에서는 이건 이 개인전이에요. 1위는 1군단의 이건 이름 얘기해야지. 김영규 상병. 예, 2위는 3군단의 김지훈 1병. 3위는 수방사의 윤신혁 병장이 선발됐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뭐 개인전이니까 잘하신 거죠. 그렇죠. 휴가 오래 가겠다. 군단에도 이렇게 분대마다 지정사수는 아직은 없고 네. 그러니까 중대급의 지정사수가 아마 나갔을 텐데 그 수많은 중대 중에서 뽑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 축하드리고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스페셜리스트 분야든 뭐 레전드 분야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좀 응원하고 관심 갔던 게 사실 워리어 분야였는데 우리 지정사수분들 군에 있는 지정사수분들 네. 이 기회에 아주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거기에 이제 수많은 외국 팀들도 참가했으니까 저격총들이 좀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도 저격총을 종류별로 나왔을 거고 그런데 특별하게 눈여겨봤던 총이나 또 나왔던 총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뭐 총기는 사실 해외에서 해외팀이 가지고 오기에 조금 여력이 안 된 팀들도 있었어요.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격총을 운영을 했고요. 미군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자국 소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 총기들이 괜찮았는데 저는 사실 저격총이야 어차피 무슨 탄종이 좀 다르고 약간의 작동 방식이 다를 뿐인데 이번에 저격대회에서 야간 저격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주야간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야간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준경 앞이나 뒤에 붙여서 야간에도 표적을 관측하고 사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인데 일단은 대회는 만들어놨는데 한국군에 사실은 야간 저격이 저변이 확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가 없는 부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특전사 여단에는 장비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비들을 모아서 이번에 게임 뛰는 팀들한테 빌려준 거예요. 해봤더니 야간에도 잘해. 그러니까 좋은 장비를 주니까 야간에도 잘한 거죠.
그래서 어떤 총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야간 모듈을 지급하면 잘 쏘는 한국군 저격수들이니 좀 많이 지급되면 좋지 않을까. 빌려준 그래서 특전사는 쫄깃했겠네. 심장이 이거 부서져서 왔을까봐. 심지어 빌린 팀이 1등을 했습니다. 야간 진짜요? 사격에서. 저도 예. 굉장히 공감하는 게 그 저격총의 그 성능도 성능이지만 저격총을 지원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장비들이 워리어 플랫폼도 지금 조금 정체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측면인데 이 저격 분야도 빠른 그런 보급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영화에서 보면 미군이 쓰는 저격총들의 그런 살상 범위라든지 그런 스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매체든 영상이든 사실 보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그 저격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군의 저격총은 7.62 탄 베이스입니다. 저격총을 이야기하면서 왜 탄을 이야기하냐면 저격총은 플랫폼이고 사실 탄을 발사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탄이 얼마나 좋냐 그리고 탄이 그 시대상에 맞냐가 중요한데 사실 7.62mm 저격탄을 미군이 운영한 거는 월남전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전까지였어요. 지금은 7.62mm 탄을 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다음 세대 탄으로 옮겨 탔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국은 아직도 7.62mm 탄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물론 아주 실력이 좋은 저격수가 한국군에서 운영하는 저격총 7.62mm 저격총을 가지고 저격을 하면 1000m 이내에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더 쉽게 좋은 결과를 내고 다른 하나는 좀 어렵게 결과를 내야 돼. 사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1000m의 표적을 놔두고 미군이 사용하는 300 윈맥이나 아니면 308탄 같이 직진성이 좋은 탄으로 쏘면 초탄에 명중시킬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근데 한국의 7.62mm는 사수가 아무리 잘해도 외부적인 변수, 뭐 바람이 분다든지 조금 기상이 안 좋다든지 위치가 조금 안 좋다든지 하면은 또 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트럼프 상황에서 보듯이 살짝 돌리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알이 빨리 휙 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슉 가느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가 저격 분야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야마다 전문화돼야 된다고 그렇죠. 보는 게 저는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1순위로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 대회가 이제 1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회를 지금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었을 거예요. 이 대회를 통틀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은 일단 시작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저격이라는 것이 군 저변에서도 좀 더 알게 되고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취재를 하시면서 정말 아쉽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점도 보이셨을 텐데 그런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장점은 조금 전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그래요? 예, 일단 시작했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참가한 한국군 인원들은 이번 대회로 한국의 저격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왜냐면 그전에 야간 사격을 하기도 힘들고 해본 적도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시합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가 훈련 방법도 좀 바꿔야겠구나. 이런 아주 긍정적인 그런 대회를 기획한 사람의 의도가 제대로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예.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 왜 군을 까고 있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애정이 없으면은 까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전을 위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취재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음과 양으로 조금 약간 관계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 기자 중에 저격 대회에 참가해보고 저격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저격 대회에 대한 취재를 계속한 사람이 저뿐이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기자 중엔. 다른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도인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조금 자아자찬을 살짝 해보고 자, 이 고쳐야 될 점으로 들어가면 아까 박 의원님이 단점도 딱 집으셨는데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보통 세계 대회 같은 걸 치르면 기본이 준비 기간 자체가 1년이 돼야 됩니다. 왜냐? 저격 대회나 이런 거는 누군가 그 코스를 다 해서 데이터를 내봐야 돼요.
어느 시간대가 제일 좋은지 이게 10개가 넘는 팀이 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다행히 해외 대회에 나갔다 온 인원, 그것도 따끈따끈하게 이번 연도에 갔다 온 인원이나 아니면 다른 호주 대회에 갔다 온 인원들이 그래도 많이 이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나마 치러졌고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좋았으나 준비 기간이 좀 짧았다. 또 하나는 개식 폐식이 너무 한국적이었어. 한국은 뭔가 하면 외국 사람들 보내놓고 꼭 태권도 보여줘야 돼. 꼭 고공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격파 시범. 네, 근데 이번엔 또 더 웃긴 게 김민경 씨라고 개그맨 중에 사격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분이 이 예산을 들여서 모신 건지 모르겠는데 계획식에 있는데 아니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군 저격 대회랑 그분은 이 접점이 없거든요. 그렇죠. 스포츠 그러면 사격이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 예산을 써야 됐나? 네. 그분이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오셨다면 뭐 그건 오케이고요. 그래서 개회식이 길어지니까 문제가 뭐냐? 개회식이 끝나고 동경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모든 팀들이 주간에 사격을 해야 되는데 주간에 사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간 사격 점수 자체가 이제 어떤 팀은 사격했고 어떤 팀은 안 했으니까 점수를 못 내잖아요. 이 점수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개회식이 중요한지 저격대회가 중요한지가 우리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완전 주객이 전도됐네요. 그렇죠. 제가 해외 대회에 개회식 같은 거 가보면 개회식은 어떤 거냐면 앞으로 대회가 어떻게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평가관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고 질문을 받고 이러는 거지 태권도 보여주고 무슨 뭐 고공 보여주고 의장대 불러서 뭐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게 좀 한국식이었다. 그런 거가 있고 폐회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웠던 게 폐회식을 하면서 만찬을 하잖아요. 오찬을 했는데 당연히 부대 지휘관이나 아니면은 귀비는 당연히 오실만 하죠. 근데 평가관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하잖아요. 지원 평가관들. 그렇죠. 그분들 해외 이런 저격대회 가보면 시상식을 할 때 그분들이 드려요. 상을. 평가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격대회 주인공은 참가팀과 지원 평가관이에요. 근데 한국 이 제1회 저격대회는 폐식을 하고 이렇게 좀 좋은 음식이 나오는 자리가 딱 됐더니 물론 그분들도 고생을 했겠죠. 특전사령부. 그러니까 대회를 직접적으로 한데 거기에 조금 연간장교랑 사령관님, 주임원사님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한국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 고생하셨겠죠. 대회하면서 지원 많이 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계셔도 되는데 요는 그 대회에 직접 땀 흘리고 한 4일 정도 길게는 한 달 동안 고생한 그 병력들을 치하하고 그 병력들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화려한 자리가 되니까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빛내고 있으니까 외부인으로 보기에 내부적인 사정은 있었겠지만 외부인이 보기엔 그다지 보기 좋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냐면 이건 큰 그림인데 국방부 장관 배죠. 전 사령관 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관님 바쁘시죠. 장관님 이제 신임 장관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차관님 바쁘시죠. 뭐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래도 국방부 장관 배면은 뭐 6번이나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 측에서 원래 처음에는 장관님은 바쁘셔서 못 와서 차관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차관님도 바빠서 그날 못 왔어요. 그랬더니 특전사령관님이 주셨는데 그림 자체가 이게 특전사령관 관배 저격대회인지 그러니까 약간 격이 떨어진 게 격을 떨어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격이 낮아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됐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 진행과 대회 진행을 특전사 특히 특전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럼 저격 잘하는 애 누구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화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화기반장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특전학교 이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특전학교의 그 전에 화기반은 저격하고 일반 화기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전 반장이 저격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저격 대회를 진행하게 되면 저격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국제 저격 대회를 진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내도 이 사람이 틀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냐 또 아니에요. 왜냐? 시스템이 잘못이죠. 화기반 반장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위에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또 아니야 나는 못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수전 학교나 특전사에서 곰곰이 생각해서 다음 2회 저격대회가 열린다면 이 TF팀을 이끌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에는 저격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 특히 해외 저격대회를 갔다 온 인원이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운영과 전문성이 좀 결여된 그런 대회였다. 이회 대회 때부터 더 발전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말씀 뭐 태상호 기자님께서 충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밀떡에서 충원드린 그렇죠. 거니까 관계자분들 좀 들으셨으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당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런 대회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러나 첫 회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명칭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무슨 국방부 장관 배야. 아닌 것 같아. 국방부 장관도 참석을 안 했는데. 자,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1회대회고 우리가 처음 하는 글로벌한 저격 경연대회였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앞으로 이 대회가 계속 발전하기를 그렇죠. 바라면서 우리 이번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참신한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